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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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5월 11일 첫 노래로 티파니의 I Just Wanna Danc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 첫 노래로 티파니의 I Just Wanna Dance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요. 네, 제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잠깐 저쪽 은행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좀 걸었어요. 거의 뭐 거진 한 40분 50분 동안 걸었는데 어우 엄청 덥더만요. 네, 그 바람이 좀 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네, 바람이 좀 그래도 아예 안 부는 것보다는 살짝씩 좀 산들바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좀 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좀 덥습니다. 네, 제가 새로 산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더 덥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1부 문화의 날이 좀 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좀 2부 두 번 동안 할 1탄, 2탄으로 나눠가지고 하기엔 좀 분량이 애매하고 1탄으로 하기에는 조금 긴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문화의 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냉전의 해체와 함께 UN 평화유지군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1부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 약간 평화랑 군대랑 조금 아이러니한 관계가 있긴 한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가 바로 UN 평화유지군입니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인 우리나라에서도 제24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었죠.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은 냉전 해체와 세계 평화의 도래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은 각각 냉전 대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약간 미국, 소련 그리고 이제 일부 동맹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게 불참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서울 올림픽에는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가했던 정말 올림픽의 순수한 이념에 가장 가까웠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냉전의 여파는 미소 강대국들에게는 외교적 대결 정도를 의미했지만 제3세계 분쟁 지역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노벨 평화상 선정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988년 수상자로 바로 이 군대 UN 평화유지군을 선정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해체가 곧 평화를 의미할지는 미지수였어요. UN 평화유지군은 이제 분쟁 지역에 처음 배치된 1948년부터 1988년까지 53개의 나라에서 50만 명 이상이 작전을 수행했고 그 중에 7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의외로 목숨을 거의 안 잃는 군대 중에 하나가 평화유지군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은 이 평화유지군은 보통 이게 싸우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싸우지 마.
아니면 내가 한 대 친다 약간 이런 위협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이게 싸우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음, 1988년만 해도 중동, 카슈미르, 키프로스, 콩고, 선유기니 등 전 세계 15개국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받지만 이 군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는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유일무이합니다. 네. 사실 뭐 다른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군대에 주기도 좀 그런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군 이외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약간 그 노벨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다국적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1988년 12월 10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라는 유엔 사무총장은 오슬로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표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평화유지군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군대가 전쟁과 지배 도구가 아닌 그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의 도구로 쓰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케아르 총장의 이 수상 연설은 조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케아르 총장은 냉전 해체의 기운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평화유지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빈곤과 고통의 해결 없이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경고 또한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평화유지군이 뭐 이렇게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발전해가지고 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평화를 좀 할 수 있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평화 유지 활동은 물리적 충돌이 중단된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말하게 됩니다. 평화 유지 활동은 분쟁 중단 이후부터 항구적인 그 평화 전착 이전까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을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 이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평화학계에서는 이제 평화 유지 활동을 3대 평화 증진 방안 중에 하나로 봐요. 이 3대 평화 증진 방안이 평화 조성, 그리고 평화 유지,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평화 조성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들 스스로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화해라든지 뭐 중재, 타협 같은 거를 일으켜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 유지는 뭐 말 그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면서 뭐 시민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을 좀 강화가 시킨다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뭐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그 포함시키는 거고 평화 구축은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평화적 그 갈등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조성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일련의 뭐 조치들인데 요거는 약간 조금 복잡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평화 유지 활동은 합법성 그리고 비용 부담, 그 군대와 경찰 동원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안보를 제공하고 평화 구축을 지원해서 해당국의 평화 증진을 노력을 이제 돕는 건데 이런 활동은 당사국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당파성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새누리당이라든지 뭐 그 뭐야 그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은 뭐 그런 거를 중립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위와 방어 임무를 제외한 군사력 그 사용 금지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걸 좀 막아줘라. 평화 유지군 좀 보내줘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더니만 하나 그 뭐 이게 평화는 유지 안 하고 갑자기 뭐 야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쟤네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저쪽 당에 있는 군사들 다 죽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네는 개입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이 세 원칙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이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데 특히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평화 유지 활동이 불가능해요. 뭐 가령 수백만 명의 난민과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화 유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 뭐야 지중해 끝에 이제 시리아 요쪽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 난민들 되게 엄청나고 막 기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얼마 그 몇 달 작년이죠? 작년이었나? 작년 겨울이었나? 그때 또 어떤 어린아이가 그 이제 이 내전하는데 이제 총 맞아가지고 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제 기자가 찍어가지고 전 세계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뭐 평화를 유지하냐 뭐 이렇게 하여튼 국제 여론이 굉장히 그런데 그 정작 그 시리아에서 이 그 원칙이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해야 이제 평화 유지를 가는 건데 얘네 시리아에서 평화 유지를 이게 그 요청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내가 쟤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권을 잡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평화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유지군이 시리아 쪽으로 못 가고 있는데 전쟁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쪽이든 어디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의 따뜻해 그리고 마마무가 부른 섹시한 남자. 네, 요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혜진의 따뜻해 그리고 마마무의 섹시한 남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올해 4월 기준으로 하면은 전 세계 4개 대륙의 16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 체제 형성 이후부터 전개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분쟁의 유형과 강도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그 평화유지 활동의 내용과 방식도 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평화유지 활동이 다차원성을 띠고 있어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합법적 정치 과정 촉진, 뭐 시민 보호, 무장 해제 지원, 뭐 선거 지원, 인권 보호라든지 뭐 법치 회복 지원 등 아주 다양한 그 상황에 맞는 그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싸움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여기 평화유지 가려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뭐 이거 저거 뭐야 마치 우리나라에서 막 그 어디냐 저기 얼마 옛날에 그 지진 났던 섬 그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런데 이제 파견하는 그런 거 마냥 이 평화유지군도 역시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집 무너져 있으면 집도 짓고 뭐 싸움은 거의 안 하고 뭐 이게 치료해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줘요. 뭐 이처럼 확대된 일로 인해 그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치하하고 더 많은 역할을 장려하고자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인데 하지만 평화유지 활동이 다변화되어 가는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결성은 보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간혹 가다가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기도 합니다.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통제는 유엔 사무총장 하에 있지만 현지 상황은 이제 평화유지군 사령관에게 거의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평화유지군은 크게 비무장 민정 조직과 경무장 군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무장 군대는 뭐 그 자위를 위해서 총을 들고 댕깁니다. 네, 유엔 평화유지군은 중동이 아니지 중동 분쟁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됐는데 1948년 처음으로 이제 배치된 게 이스라엘이랑 이제 아랍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정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참관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정전이 파기되고 이제 뭐 분쟁이 재발했다가 다시 정전하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막 이게 싸우다가 말다가 걔네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로켓 발사하고 막 이게 뿅뿅 쏘고 막 헬기 날아다니고 총 쏘고 그 다시 화해했다 화해는 아니지 잠깐 그 싸우지 말자
약간 멈췄다가 또 갑자기 또 싸우고 뭐 이런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평화유지군도 가장 많이 그 파견되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쪽. 그 1956년 중동 분쟁 이후에는 처음으로 무장 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마찰의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에 파견되었어요. 당시 평화유지군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분쟁을 굉장히 그 민감하게 그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해서 이제 유엔은 국제연합 레바논 잠정군의 이름을 단 그 평화유지군을 그 골란 고원에 배치해서 이스라엘군을 이제 철수시키고 평화 상태를 유지시키고 레바논 정부 기능에 뭐 이렇게 회복을 도와주는 뭐 그런 임무를 했었어요. 물론 목표를 100%한 건 아니고 사상자도 20명 이상 나왔지만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과거 벨기에의 식민 통치국이었던 콩고의 독립 과정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어요. 2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콩고 정부의 안보 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내전에 휩싸인 카탄카 지역의 분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엔군의 활동을 이끌던 다그 함마르쉘드 유엔 참모총장이 그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약간 이제 씁쓸한 그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네, 어쨌거나 또 다민족 거주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도 전개했어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대라든지 아니 터키랑 그리스가 그 알력을 빚고 있는 키프로스 지역 같은데 유엔 평화 유지군이 배치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역시 그 분쟁 지역의 감시라든지 아니면 완충지대 형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약간 그 분쟁 지역 하면 또 약간 그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독도. 네. 그 일본 측에서 자꾸 그 독도를 그 분쟁 지역화 시키려고 이렇게 혀도 좀 털고 뭐 이렇게 돈도 좀 뿌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 독도가 그 분쟁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평화유지군이 독도에 올지도 모릅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부가 하는 꼬라지랑 일본 애들이 이게 혀 터는 거랑 이제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거나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썬의 핫 베이비 그리고 Make Some Noise의 24시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썬의 핫 베이비 그리고 Make Some Noise의 24시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의 유엔 평화 유지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평화 유지군의 그 평화 유지 활동은 1948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71개 지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키프로스, 레바논, 수단 IBA, 남수단,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코소보, 뭐 라이베리아, 인도, 파키스탄, 중동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지역 16개 지역에서 12만 2,778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인원은 군대 8만 9,406명, 그리고 경찰 13,261명, 민간인 16,4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총 124개국이 평화유지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데 파견 규모는 1명에서부터 5,000명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5,000명 이상을 이제 파견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르완다, 네팔 같은 의외로 이런 나라들이 많이 해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이 보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나라들은 별로 안 보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한 400명 정도 가고 경찰 한 3명 그리고 이제 군사 고문이 한 15명 정도 가고 해가지고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파견되고 있어요. 이 유엔 평화 유지군에 생각보다 별로 안 가네. 네, 어쨌거나 그 지금까지 평화 유지 활동을 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454명이고 그 중에 이제 1,679명은 지금까지 수행된 활동 중에 사망을 했어요. 네. 어, 이제 해결된 분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쟁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용된 재정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뭐이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책정한 예산을 생각해 보면은 한 80억 달러가 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평화 유지 때문일까요? 평화 유지군은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건지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해서 어렵게 파견됐지만 과연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이 평화 유지군의 개혁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고 인류는 이제 평화를 기대했지만 냉전 체제에 묻혀왔던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분출되면서 인종 청소 등 같은 이제 대량 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특히 르완다, 뭐 구 유고슬라비아, 동티모르 같은 데서 대규모 양민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국제사회가 굉장히 경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어요. 예방도 못했고 대응도 늦었고 그런 비판한 가운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유엔 개혁의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지만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에 관한 여론은 위와 같은 그 큰 아픔을 거친 뒤에야 좀 고조가 됐어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개혁에 관한 요구 사항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적합한 그 활동 목표 수립에 관한 거예요. 가령 물리적 충돌이 중단된 직후에 평화유지군의 활동 목표는 그 안정이 이루어진 뒤에 활동 목표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그 상황에 맞게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둘째가 평화유지군의 복합적인 역할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평화유지군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기대는 겨우 찾아온 평화 유지 외에도 또 다른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그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의 그 지역의 정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좀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지원 능력이 있느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평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평화 활동 패널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브라히미 보고서에는 평화 유지 활동의 개선 방안으로 회원국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이 평화유지군을 개혁시키고 그리고 재정 지원도 좀 많이 이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패널은 평화유지 활동이 명료하고 신뢰할 만하고 달성 가능한 임무 아래 자원, 수단, 활동을 적절하게 전개할 것을 권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적당히 그 좀 써라 뭐 일단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잘 써라. 네. 참 네, 어딜 가나 돈이 문제야. 네, 뭐 어쨌거나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좀 들리긴 해요.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아름다운 개혁안의 달성 여부는 유엔이랑 그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정도에 달려 있어요. 이후 유엔 평화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담은 문서라든지 결의 같은 게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조직 개혁에 대한 제안도 많이 나왔어요.
기존의 평화유지 활동국들을 둘로 분리해가지고 현장 지원국을 신설하고 자원을 증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그동안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관련 조직이 현장과의 그런 협력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가장 부각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개혁 과제는 현지 평화유지군의 성적 착취 문제입니다. 그 유엔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유엔 총회에서 최소 5번 이상 그 관련 그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 제 67회 총회 기간 중에 회원국들은 결의를 해가지고 유엔 직원들의 성적 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그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그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라든지 뭐 법,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언급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그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질 낮은 병사들, 주둔 국가의 취약한 현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국제 분쟁이 중단되지 않는 한 복잡한 형태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 어떤 범죄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쯤에서 그러면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늘 보이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강산의 돈 메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화려강산의 돈 메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는 1999년 10월 독립한 뒤에 이제 보통선거로 민주화 여정을 시작한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것이 시초가 됐어요. 그 이후에 뭐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서부사하라, 뭐 소말리아 등 10개 지역에 파병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군이 평화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수단, 아랍에미레이트, 소말리아, 레바논 등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평화유지 활동은 평화유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이라든지 뭐 민주화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했다라는 긍정의 평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유엔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헌법상의 파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국군 파병법이 현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에는 선파병 후 국회의 그 동의를 골자로 하는 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반대하는 측에는 그런 발상이 위헌이자 이제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 한국군이 연루될 수 있어서 평화 유지에 반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얼마 뒤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군 파병법 같은 게. 사실 이 군대랑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양반이 어떤 그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 어떤 걸 하겠다, 약간 뭐 그런 공약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군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화유지군이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돈 낭비 아니냐, 그리고 이제 범죄도 되게 많이 일으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뭐 그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기문 아저씨가 또 그 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예, 그러니까 그 이 평화유지군에 대한 문제도 잘 지혜롭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아니구나. 빨리 한 게 아니구나. 네. 어쨌거나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오늘 삑사리가 많이 나네. 목소리가.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는데 역시 오늘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하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서른의 불금, 윤선의 꽃길, 지지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타 인생, 그리고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두 달인가? 한 두세 달, 2달 정도 지금 소를 찾아서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그 53위, 아니 55위까지 했죠. 네. 오늘은 54위에서 51위까지 4개의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면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영화 음악이 54위인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 When I Fall in Love입니다. 톰 행크스 그리고 이제 맥 라이언이 명연을 펼친 1993년작인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톰 행크스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아내가 암으로 이제 사별하게 되고 이제 이상적인 남자를 이제 찾는 맥 라이언이 운명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오해하고 뭐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게 되게 좋습니다. 흥행도 됐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제 따뜻한 느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약간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이를 좀 맛깔나게 표현하는 이 두 배우, 명배우죠. 톰 행크스랑 이제 맥 라이언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영화가 좀 더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인 노라 에프론이 특유의 감각적인 대사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연출도 돋보여요. 근데 약간 그 좀 그런 게 이 영화 이름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잖아요. 근데 제목에서 시애틀이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엔딩 장면에 그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촬영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외벽에 하트가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그게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해요. 영화 이름이 시애틀인데 시애틀이 들어가는데 시애틀에서 안 찍고 뉴욕에서 찍고 앉아있네 이것들이.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제 OST인 When I Fall in Love이 이제 닉 킹콜은 30년대 말 피아노 트리오를 이끌면서 첫 유명세를 맛봤는데 5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이 니킹콜이 이미 싱어로서 주류를 돌파한 상태였고 그가 한때 재즈 뮤지션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팝 히트작을 줄줄이 내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이때금 대대적인 희생을 치르기도 해요. 그가 후기에 발표한 음반들 중 일부는 너무 달짝지근해서 듣기 불편한 정도였는데 그런 이제 Love is the Thing 같은 노래는 이제 풍부한 그 꿀빛 같은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콜이 고든 젠킨스와 함께한 첫 번째 앨범이었는데 젠킨스는 딕 케임즈와 같은 크루너들의 편곡을 맡아왔고 이제 후에
트랭크 시나트라와 작업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넬슨 리들과 같은 동신의 뮤지션들과 다르게 젠킨스는 스윙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박력 있는 호른 섹션보다는 향기로운 스티링을 선호했어요. 젠킨스가 이제 만들어낸 때로는 제자칠 정도로 감상적인 음악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에는 진정 숙련된 발라드 싱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50년대 말에 이르러서 그 역할을 수행할 이로 콜만한 그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When I Fall in Love입니다. 네. 이게 최고의 기량의 이제 호흡을 맞춘 노래죠. 근데 이 노래가 그 원미니트 투 제로라는 그 로버트 미첨의 흥행 실패작에 처음 등장했다가 도리스 데이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트에 입성하게 됐던 그런 노래인데 콜은 자신의 보컬 테크닉에서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그 프리징은 정말 한 곳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의 이제 음성은 풍부한 스트링 위에 매끈한 원어를 그려냈고 여기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부드러운 리듬 섹션이 그 미끄러져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젠킨스도 마음껏 능력 발휘를 했어요. 그가 즐겨 쓰는 반짝이는 하프 소리조차도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데 첫 발매 당시에 영국에서 히트를 거뒀던 이 음반이 1987년 영국 차트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노래가 그 195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니까 좀 나중에 지나가지고 다시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인 When I Fall in Love입니다. 네. 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선곡한 노래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인가 갑자기 기억이 나죠. 고등학교 때인가 그 제가 20살 때인가 봤었는데 되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이라든지 뭐 그럴 때 한번 슬쩍 보세요. 맥주 마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네, 정말 어린애들은 맥주 마시면 안 돼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 이 OST인 When I Fall in Love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인 When I Fall in Love를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네, 뭔가 되게 막 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같지 않아요, 이거? 네, 뭐 어쨌거나 다음 노래를 보게 되면은 53위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OST 홀리데이입니다. 1993년 투캅스에 이어서 박중훈, 안성기가 출연한 경찰 영화이자 첫사랑과 남자는 괴로워가 연속으로 흥행이 실패하면서 영화인으로서는 그 인생 자체가 이제 위태위태했던 이명세 감독이 재기하게 해준 그런 감독입니다.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투캅스 시리즈의 사실상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투캅스 주연 콤비의 최후의 역작입니다. 이게 이제 순사제 이제 20회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나무조연상 제 37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제2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에서 대상인 에르메스상을 또 수상하고 캐나다 밴쿠버 영화제 그리고 영국 런던 영화제 미국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만큼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이명세 감독이 이 작품의 각본을 쓰기 위해서 인천경찰서 강력반에 막무가내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낸 뒤에 거의 뭐 한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형사들의 삶을 체험하고 이를 자신의 각본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네, 야 진짜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잤으니까 이게 잘 만들 수밖에 없지.
서울 관객만 66만이라는 대박을 거둬들여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돼가지고 평도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국 그 관객 수를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만 66만이 봤다면은 전국에서는 거의 뭐 한 천만 거의 웬만한 사람 다 봤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뭐 이게 그 하여튼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뭐 그 중에 사기도 있었어요. 그 어떤 한 기사에 의하면은 재미교포 어느 사기꾼이 여러 이제 우리나라 영화 판권이 있다면서 인증사정 볼 것 없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좀 홍보하면서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사기라는 걸 알게 돼서 죄다 취소하고 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징역형을 먹어가지고 이제 지금 수감 중이긴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이 인증사정 볼 것 없다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는 다시 멤버를 모으기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이 보여요. 박중훈, 안성기를 비롯해서 장동건도 나오고 최지우, 안재모, 박상면, 이원정 등도 뭐 이렇게 주연에서 단역까지 이게 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영화 만들 수가 거의 뭐 없죠. 굉장히 일단 몸값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가 여기 그 OST가 체리 필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야 이거 진짜 잘했네. 네 지금 체리 필터가 꽤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뮤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OST도 체리 필터에 나가. 여기 이제 뭐 박중훈, 안성기, 장동건, 뭐 최지우, 뭐 안재모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신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배우들도 이제 몇몇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잘된 몸값이 비싼 그런 배우가 돼 있죠. 네. 과연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영화를 하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어쨌거나 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OST가 이제 홀리데이인데 이게 이제 비지스의 노래잖아요. 이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배경 음악으로 해가지고 한 40계단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마지막 격투 장면, 그 이제 초반에 박상명과 형사들의 추격신 등 이제 이명세 감독 특유의 영상미가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이후에 와일드 카드, 공공의 적, 살인의 추억 같은 그런 영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영화의 단골 소재인 그 배드에스 형사의 초석을 다진 작품이기도 해요. 배드에스 형사가 뭐냐면은 약간 그 상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쿨한, 네, 되게 나빠 보이는 그런 형사, 그런 주인공, 네, 우리나라 거의 보통의 우리나라 경찰 영화 같은 거의 주인공들이 이런 배드에스 형사 형식이에요. 네, 약간 그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똘끼 충만한 형사? 약간 뭐 그런 느낌? 네,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후로 이제 박중훈 안정기가 한동안 같은 작품을 안 하다가 이제 안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한 작품들도 다 잘 됐는데 박중훈은 그 뒤에 한 이제 작품들이 별로 안 됐잖아요. 잘 이게 흥행에서는 약간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그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었던 게 그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 라디오스타에 박중훈과 안성기가 몇 년 만에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그 출연한 영화였기도 합니다. 네, 제가 라디오스타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봤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감동적이고. 네, 어쨌거나 그럼 53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OST 홀리데이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은근히 우리나라 영화에 자주 쓰여요.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최민수 씨가 나왔었던 그 홀리데이 같은 제목이었던 홀리데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 약간은 뭔가 그 어떤 경찰이랑 관련된 영화에 이 홀리데이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알려드릴 영화 음악이 52위 영화 국화꽃 향기의 OST 희재입니다. 2003년 장진영, 박해일 주연의 이정옥 감독 데뷔작인데 김하인의 베스트셀러 소설 국화꽃 향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뜨는 인물의 설정 등이 애절한 서사 구조를 띠고 있는데 특히 파나비전 렌즈로 공대에 찍은 화면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정욱 감독이 황금 촬영상 신인 감독상 수상을 하죠. 네. 박해일은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은 박해일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그 대학을 다니게 되는 그런 건데 이 대학 신입생 박해일이 어느 날 이제 지하철역에서 불이 앞에 그 당당한 어떤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라 하는 이렇게 장진영을 처음 보게 돼요. 뭔가 그 장진영을 보면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후에 학교 동아리 북클럽이라고 이제 뭐 책 읽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 회장으로 장진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박해일이. 박해일은 이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제 장진영은 한때의 열정이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지만 지워지지 않는 사랑은 박해일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몇 년 뒤에 이제 약혼자랑 부모를 이제 사고로 잃은 뒤에 세상과 벽을 쌓은 이제 장진영에게 박해일이 라디오 PD가 돼가지고 오래 지켜온 자신의 사랑을 라디오 프로그램 사연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뒤늦게 이룬 사랑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두 명이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장진영이 자신이 이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뭐 그런 줄거리인데 이 영화가 되게 이게 되게 가슴 뭉클한 그런 영화예요. 되게 한국적인 영화예요. 이게 되게 그 한국적인 정서가 좀 많이 들어간 되게 그 슬픈 그런 영화인데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눈물 좀 닭똥같이 한번 흘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밤에 낮에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 국화꽃 향기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화꽃 향기의 OST가 희재인데 이 박해일이 이제 극중 이름이 희재예요. 네. 그리고 이 희재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성시경 씨예요. 네. 그 잘 자요. 그 성시경 있죠? 그 성시경 씨가 부른 희재인데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른 희재 국화꽃 향기의 OST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이제 영화 음악이 51위인 영화 라밤바의 OST 라밤바입니다. 네. 라라라라따 그 라밤바 네. 로스앤젤레스의 레이블 경연인 밥킨이 16살의 리처드 발렌수엘라의 연주를 처음 본 거는 어느 그 로스앤젤레스 영화관에서였는데 발렌수엘라의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을 간파한 키는 그에게 이제 자신 소유했던 델파의 레이블과 계약을 맺게 한 뒤에 다음 절로 된 그의 이름을 리치 발렌스로 단축시켜 버렸어요. 네. 키는 발렌스가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확보하게 하는 것을 도우고 드러머 얼 파머와 기타리스트 르네 홀과 같은 탁월한 세션 뮤지션들과 연주하게 했습니다. 발렌스는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치, 플라멘코, 블루스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발렌스가 라밤바, 그러니까 이제 베라크루즈 지역에서 유래한 멕시코의 인기 결혼식 노래를 만지작거리는 거를 이제 듣게 되고
그에게 이 곡을 락 버전으로 전환시켜 볼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처음에 밸런스는 뭐야 이걸 왜 갑자기 뭐 락 버전을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주저했는데 그 스페인어를 유치하지 못하는 데다가 멕시코인들이 이 유명한 멜로디를 락 버전을 만드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키는 이제 설득을 계속하고 그들은 함께 번뜩이는 멕시코 혈통의 미국 록큰롤 대작을 창조하게 됩니다. 밸런스의 그 폭풍우 같은 기타와 함께 스피커로부터 경주용 스포츠차 마냥 돌진나가는 걸 듣고 있자면 그의 폭발적인 치카노 파티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화음을 반복적인 그 순환시키는 기법은 수많은 록큰롤 명작의 영향 요소가 되었고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트위스트 앤 샤우트도 그 본보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라밤바가 밸런스의 두 번째 히트 싱글의 비사이드로 발매됐어요. 하지만 그 DJ들이 B사이드도 이제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고 A사이드와 마찬가지로 1959년 1월 라밤바는 이미 차트를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결국 22위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라밤바가 그 영화 람바다 그거랑 이제 양대 산맥인 영화예요. 네, 라밤바가 네 같은 춤추는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 영화에 나왔던 이 라밤바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들려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다가 듣고 있으면은 이 라밤바가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네, 겨울 뭐 이럴 때는 모르겠고 여름 같은 때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끔 이 라밤바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굉장히 흥에 겨운 그 아주 저돌적인 음악인 이 라밤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겨운 노래죠. 네, 영화 라밤바의 OST 라밤바였습니다. 네, 로스 로도스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51위였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모르게 이 노래 듣다가 춤출 뻔했어요. 네. 오늘 보인 라디오에서는 일부 문화의 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군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 오늘은 54위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인 When I Fall in Love에서 51위 라밤바의 라밤바까지 이렇게 쭉쭉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일부 문화의 날을 좀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오늘 방송 시간이 좀 타이트했는데 네,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하마터면은 오늘 거의 뭐 한 2시간 반 넘게 할 뻔했는데 제가 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잘 해가지고 네, 딱 제 시간에 끝내게 만들었네요. 네.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제가 이제 틀어드리는데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함에다가 이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뭐 알려주시거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스마트폰 어플 거기에서도 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에 신청곡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올리셨네. 네, 방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음악 나갈 때 제가 그 계속해서 누가 올리나 이게 보거든요. 근데 딱 올리셨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아이디가 아니 아이디가 천부적인 꼴잡이라고 하셨네요. 네, 축구 선수인가?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있을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꼭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틀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축구 선수인가? 오늘 뭐 경기 있나? 오늘 FA컵 제가 아는 거는 오늘 축구 그 FA컵밖에 없는데 진짜 그 축구 선수가 이거 들은 건가? 진짜로? 그럼 울산연대에서 지금 이걸 들은 건가요?
그런가 진짜로? 아닌가? 제가 설레발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축구 선수로 추정이 되는 이 천부적인 꼴잡이님께서 신청하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늘 끝 노래로 이렇게 틀어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요. 네, 약간 날씨가 지금 후덕지근한 그런 느낌인데 이번 주 내내 계속 덥다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미세먼지는 뭐 그렇게 많이 높진 않대요. 네, 저쪽 뭐 서울이나 뭐 이쪽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쪽 그 울산이나 경상도 이쪽 부근은 별로 생각보다 안 높다고 하니까 빨래 있으시면 옥상에다 좀 널어두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슬쩍 물러나고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걸